반갑습니다. 예, 핸드북으로 정리하는 이 강의는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강의라서 여러분도 힘들 거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제대로 보고 또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가지만 미리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유의사항까지는 아닌데 첫 번째는 뭐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시겠지만 경중을 두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틀 총 4회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중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그래서 필기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로 말씀드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필기하고 가능하면 계속 말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책은 앞에서부터 할 거 아니고요. 제가 항상 어떻게 강조하죠? 뒤부터 공부하죠. 마지막에는. 얘도 강론부터 할 거예요. 가장 그래도 우리가 여유가 있는 시점, 강론부터 먼저 하고 소송법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완전히 강론하고 소송법 하고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밟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지론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전날에는 항상 강론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소송법 보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주무셔도 상관없다. 어차피 앞부분은 많이 해왔으니까. 다만 강론은 꼭 보고 가야 된다. 왜냐면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은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부터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우리 핸드북 강의는 강론부터 하기로 하는 걸로. 그리고 책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식판으로, 하지만 이미 추록을 반영하신 분은 어차피 추록이 들어있을 테니까 제가 가능한 번호로 불러드릴 테니까 따라오면서 하시길 바라요. 자, 이 정도의 유의사항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강론, 앞부분은 강론, 그 다음에 오후 타임에는 강론 남아있는 거 하고 소송법 하고 이렇게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고, 내일 소송법 하고 앞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강론하고 소송법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하는 편이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좀 스킵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많이 아니까 앞부분은.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강약 조절을 하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일단 주목적은 5급 공채 시험, 올해 있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어서 입법고시 또 같이 고려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입법고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약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거거든요. 한번 같이 들으시면 체크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어차피 행시하시는 분들 대부분 입법고시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강론부터 하는데, 강론의 그 출발점은 기관소송부터거든요. 기관소송부터 페이지를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205페이지 130번 출발은 기관소송부터 하도록 합시다. 기관소송. 행정소송 마지막에 있죠. 기관소송. 기관소송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를 공부해야 하죠. 첫 번째는 기관소송의 정의와 뭐 행소법 3조에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는데, 기관소송의 그 개념에 대한 견해들이 협의설, 광의설, 대립, 이거는 여러분이 미리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다라고 미리 정해놔야죠. 기관소송에 대한 협의설에 관한 대립은, 협의설, 광의설에 관한 대립은 일단 협의설, 동일한 법주체 안에 있는 기관 상호간의 소송이 기관소송인데, 다만 국가기관 상호간의 지금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가져갔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동일한 법주체 안에 속해 있는 기관 상호간의 대립만 기관소송이다. 이 협의설은 기관소송의 정의에 부합한 학설이죠. 원래 기관소송이란 말 자체가 이 협의설을 개념하고 만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협의설을 취하실 분들은 기관소송이라는 개념에 충실한 견해다. 그 다음에 광의설은 다른 법주체에 속해 있어도 기관 간의 분쟁이면 기관소송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광의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기관소송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다만 행소법 그 3조 4호의 해석에 좀 부합하죠. 행소법 3조 4호가 좀 넓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각각 어느 입장이 뭐 타당하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고, 뭐 학설들이 또 팽팽하니까. 다만 대법원은 광의설 관점에서 많이 판시하죠. 보면 대법원은 광의설 관점에서 판시하고, 학설의 다수는 협의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느 정도 나의 길을 여러분들 미리 잡아놓는 게 좋을 거예요. 시험장 가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협의서를 취할 건지 광의서를 취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법원 소송을 어떻게 볼 건지가 달라지죠. 일단 그 부분을 하나 정리를 해두고요. 이거는 어떤 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하나 여러분께서 본인 생각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소송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간소송 법정주의죠. 두 번째. 다 아시겠지만 기간소송 법정주의 우리 행소법 45조죠. 그래서 이 기간소송 법정주의는 꼭 머릿속에 기간소송 얘기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일단 기억해 놓고 넘어갑시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패스. 뒤에 얘들은 뭐 뒤에 나올 테니까 나중에 모아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소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강론 제대로 들어갑시다. 우리 132번부터죠. 권한의 위임. 위임. 자,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고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이 권한의 위임하고 비교하는 개념들이 지금 내부임 비교해야 되겠고, 내부임, 그 다음 대리하고도 비교해 봐야 되겠고, 대리,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 놓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권한의 이관, 이전. 요거. 이 세 가지를 일단 비교하면서 딱 보면서 저게 이런 거지 하면서 바로 떠오르면 괜찮은 거고 조금 뭐지 싶을 때는 쭉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와서 되는 권한의 이관 요것도 한번 꼭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이제 내부인과 대리 구별은 원래부터 중요했는데 이관과의 구별. 자, 그러면 일단 권한의 위임은 행소법에 근거가 있죠. 행소법 2조 2항에 근거가 있죠. 권한의 위임에 관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죠. 뭐 특별한 설명은 많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인과 대리는 행소법에 규정이 없고 이거는 전혀 규정이 없는 거고 그냥 우리 기규 개념인 거고 권한의 이관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행소법에 근거가 있죠. 이게 행소법 13조 1항 2문이죠. 2문. 그래서 일단 우리 행소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게 권한의 위임과 그 다음에 이관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개념적인 문제니까. 자, 일단 권한의 위임. 위임은 뭐예요? 일단 주는데 필요하면 다시 뺏어올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게 위임이죠. 그런데 이관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끝나는 거죠. 법에 의해서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회수되지 않는 거죠. 다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일단 그 위임과 이관의 문제를 일단 구별하시고 그러나 행소법 피고적격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일단 같이 동일 선상에서 놓고 봅시다. 자, 권한의 위임에서는 일단 개념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테마는 일단 거기 2번에 가번에 대리와의 구별. 대리와. 그건 가끔 대리가 나오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위임이 나오면은 쓸 필요가 없고 대리가 나왔을 때 위임과의 비교고요. 대리 나왔을 때. 그래서 권한의 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현명을 하죠. 대리는 현명. 내가 본인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걸 현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리고 그 다음에 내부임과의 구별은 내부임은 사실상 내부임 받은 자가 행동 처분하긴 하지만 반드시 처분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게 내부임이죠. 그에 관해서 위임은 위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고 그래서 대리는 대리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고 내부임은 내부임 받은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딱 듣고 그렇지 하면은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관하고 꼭 비교하시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이관과의 구별 행소법 제13조 1항 2문 권리는 이관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다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다시 회수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시험에 사례로 나올 테마 또는 약술과 관계 있는 테마는 그 3번이네요. 3번. 그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 특히 재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이게 우리 행시에는 2000년 초반인가 한번 나왔고 이게 95년 판례가 있어가지고 2000년 초반에 한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고 최근에 변시에 한번 이게 출제됐었죠. 변시 기출에 한 3년 전에 출제됐었고 그래서
중요한 쟁점인데 비해서 출제는 한 2번밖에 안 됐고 우리 행시 쪽에 출제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좀 체크는 해봐야 되고 그렇다고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A, B, C로 나눈다면 B급 정도로 해가지고 가볍게 그냥 큰 단어 중심으로 보시면 될 부분이에요. 약술은 전통으로 좀 가끔 출제되는 부분인데 요즘같이 이제 약술도 규모가 좀 크게 나오거나 좀 특이한 특이사항 나올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한 B 정도 레벨로 해서 가볍게 보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법에 의해서 권한의 위임 또는 재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단 안 된다.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건 원칙을 선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법적 근거, 개별적 법적 근거 필요하다. 부정설. 판례는 일단 정보조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정, 사조 등에 따라서 재임이 가능한데 재임의 형식, 뭐 상위법에 수권받은 한도 내에서 상위권자의 그 다음에 허락을 받은 다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재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항목만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